이제 우리 절대부등식이랑 하는데 기본적으로 절대부등식이 뭐지? 를부터 시작을 할게.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1학기 때 부등식을 했어 안 했어? 부등식 했다 맞지? 부등식 했는데 우리가 1학기 때 한 부등식을 이제 달리 부르면 조건 부등식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 조건 부등식의 목적은 해를 구한다. 해를 구한다. 거꾸로 써줘야 어쨌든 그럼 절대 부등식의 목적은 뭘까? 우리가 이제 등식도 방정식과 항등식으로 나눌 수 있었거든. 해결 안녕? 네. 등식도 항등식과 방정식으로 나눌 수 있었거든. 방정식의 목표는 뭐야? 해를 구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항등식의 목표는 뭐였지? 맞아. 미정계수 결정하는 거였어. 어차피 항상 성립하니까 해를 구할 필요가 있어 없어? 해는 모든 실수들, 모든 수가 나왔지. 그래서 여기 이 절대부등식도 이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그러니까 얘는 우리의 목적이 해를 구한다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이제 보통 세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증명을 하는 증명. 이 절대부등식이 이제 성립한다는 사실을 이제 보이시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는 이제 절대부등식이 실제로 절대부등식이 되기 위해서, 즉 항상 성립하기 위한 어떤 미정계수, 아까 항등식에서처럼 미정계수의 여기는 값이라기보다는 범위가 조금 더 많아. 미정계수의 이제 범위를 구하는 쪽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이 산술기하는 코시처럼 이제 최대 최소,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한 도구로서요. 구하기 위한 도구.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배울 거고, 실제로 교육 과정에서는 당연히 이제 1번, 2번이 더 중요한데 이제 문제는 시험에서는 3번이 이제 더 의미 있게 나오게 되는 거지. 네, 그렇다고 해서 막 1, 2번이 안 나온다는 아니야, 맞지? 3번을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워해서 그런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가 이 부등식이라는 것 자체가 대소를 비교한다는 얘기는 크다 작다를 판단하겠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래서 실수의 어떤 기본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실수의 대소. 근데 이제 이게 쓰니까 늘어지더라고. 그래서 거기 잠깐 쌤이 필기해놓은 거 조금 봅시다. 자, 59쪽이라고 되어 있는 째라 페이지 보면 실수와 부등식의 여러 가지 성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실수의 기본 성질이라고 해서 어떤 실수가 있으면 걔는 양수거나 0이거나 음수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맞지? 그냥 받아들이면 돼. 별 문제 없어. 그 다음에 양수끼리 더하면 당연히 양수. 양수끼리 곱하면 당연히 양수. 더해서 양수, 곱해서 양수면 각각 양수다. 맞아, 틀려? 거기 내가 이제 파란색으로 써놨잖아, 맞지? 두 수가 실수라는 보장이 있으면 더해서 양수고 곱해서 양수면 각각 양수라고 할 수 있어, 알았지? 근데 허수가 끼면 안 된다는 거 우리 공수 1에서 다 했잖아, 맞지? 성률이 기억나니? 1 더하기 i랑 1 마이너스 i를 생각해볼까? 우리가 1 더하기 i랑 1 마이너스 i를 더하면 얼마야? 아, 10들이 그렇죠. 어쨌든 2입니다, 맞지? 곱해도 사실 2야, 맞지? 그래서 이제 저 두 수는 합도 양수, 곱도 양수임에도 불구하고 둘 다 양수라고 할 수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저런 반례가 존재하는데 저건 어디 범위에서 존재하게 된다고? 허수 범위까지 가야 이제 존재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관심이 없어. 우리는 대소라는 것 자체가 어디 범위에 정의되어 있는 거지? 실수 범위에 정의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수에서만 하고 싶은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부등식의 성질 동그라미 2번. 그건 뭐야? A가 B보다 크고, B가 A보다 크고 C가 B보다 크면 A가 C보다 크고, C가 A보다 큰 거 당연한 거지, 맞지? 너무 당연한 거.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했던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들입니다. 부등식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식은 성립한다. 그 다음에 양수를 곱하면 부등항이 유지되고 음수를 곱하면 부등항이 바뀐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우리가 3번에 있는 얘기, 이제 A 제곱은 실수 A에 대해서 A 제곱이 0 이상이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0 이상이라는 건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 그러니까 어려워서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사용되어서 중요하다. 오케이? 사실 우리가 공기 중요해, 안 중요해?
엄청 중요하지 않았지. 사람이 사는데 공격수 그냥 이지 않았지. 근데 우리가 인식이 약한 이유는 뭐야? 너무 당연한 거라서 그런 거잖아 사실. 그 수준의 어떤 영역이 속해 있습니다. 준이도 그냥. 그래서 어쨌든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실수는 이제 제곱은 항상 0 이상이고, 그래서 0 이상의 것들을 더하면 당연히 0 이상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일까? 우리가 이제 이 증명을 할 때 항상은 아니야. 많은 경우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중에 등성조라고 하게 되는 등호 성립 조건이야. 이거를 써야지만 점수를 받을 수 있거든. 사실 뭐 이교야 엄청 중요하지는 않은데 너희는 서술형이 없으니까. 한성은 이제 서술형에서 이제 증명 문제가 나오면 등성조가 최소 1점 아니면 2점을 먹기는 할 겁니다 무조건. 그래서 저는 꼭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등호 성립 조건은 뭐지? 그러니까 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0이 되는 상황은 앞에 놈도 0이고 뒤에 놈도 0이 돼. 그래서 단 등호는 a는 b는 0, 1대 성립 이렇게 쓰는 거야. 물론 이제 보통은 혼자 문제를 풀 때는 여기 밑에다가 쓰이는 거기 써놓고서 아마 이제 이렇게 해놓고 a는 b는 0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이제 등성조 표시했다는 뜻이고, 서술형 쓸 때는 이제 저렇게 써주면 이제 깔끔하겠지. 괜찮니? 오케이. 자, 진짜 중요합니다. 더 강조를 하고 싶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절대값 관련된 성질인데, 절대값도 진짜 많이 나와서 이거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봅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절대값 a라고 주어지게 되면 이 친구는 이제 a가 0 이상일 때는 그냥 a로 나오고, a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a로 나오지 않았지. 성윤아 혹시 이 사실에 대해서 질문이 있니? 등호를 왜 위에 써? 네? 등호를 왜 위에 써? 해결 알아? 아무 이유 없다. 아무 이유 없다는 표현까지는 그렇고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다. 그냥 관례적으로 저렇게 쓰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 밑에다 등호를 써도 되는데 그러면 불편하다. 누가? 이때의 나는 쌤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불편해. 왜냐면 해설에서 항상 0 이상의 등호를 넣어놓을 거거든. 그러면 내가 쓴 풀이랑 해설 풀이랑 다르면 어때? 내가 실수했을 때 그런 걸 찾기가 쉽지 않겠지 않았지? 매우 불편하다. 그래서 이제 관례를 따르는 게 보통 좋습니다. 근데 문제 많이 풀다 보면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때에 따라서는 이제 밑에 쓰는 게 유리할 때는 이제 밑에 쓰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근데 이걸 이제 어떤 관점을 생각해도 좋으냐면 결국은 이런 얘기거든. a가 0 이상이면 절대값 a랑 같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다시 a가 0보다 작으면 절대값 a랑 마이너스 a랑 같다. 이렇게 고쳐 쓸 수도 있어.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등호 성립 조건 찾을 때 이런 식을 많이 보게 될 거거든. 절대값 ab가 ab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런 사실을 보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건 우리한테 뭘 준 거지? ab가 0 이상이라는 정보를 준 거야. 다시 절대값 a랑 같다는 말은 a가 0 이상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절대값 ab가 같다는 말은 ab가 0 이상이란 말이야. 진짜 많이 나와. 알았지? 조금 많이가 아니고 많이 나와. 어쨌든 그 말이 그 말이지. 어쨌든 많이 나옵니다. 괜찮지? 오케이. 그렇게 체크할 수 있으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 이제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절대값 ab라고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값 b를 곱셈은 이제 하나의 절대값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건 이제 분수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지. 오케이. 절대값 b분의 a가 될 겁니다. 증명은 사실 이제 부호 나눠가지고 다 해보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A 절대값처럼 이제 숫자가 저렇게 안에 있는 경우는 3절대값 A라고 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이제 요 과정에서 이제 3의 절대값을 3이라고 쓰는 과정을 생략했다고 생각해도 괜찮아.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이거 있지. 우리가 절대값 A의 제곱이나 A 제곱의 절대값이나 혹은 A 제곱이랑 같아. 주로는 우리가 요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조금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아 맞니? 자, 너무 기본적인 얘기긴 하지만
확실하게 알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제 대소 비교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대소 비교 방법. 태교한테는 좀 유용하긴 한데 오늘의 컨셉은 이제 자세하게 사실 쌤이 너희 직구하면 다시 할 때는 좀 많이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거든. 그래서 그런 영상이 있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야, 근데 진짜 와줘서 고마워, 알았지? 네. 그 수요일에는 서연이 한 명 왔다. 아 서영이가 왔어요? 그래서 함수부 영상 찍은 거야. 서영이도 없었으면 혼자서 뭐 하지? 그렇지. 약간 그런 상태였는데 서영이 와서 오늘은 또 이제 너가 와줘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어쨌든 봅시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차고, 두 번째는 이제 제곱의 차고, 세 번째가 이제 B를 이용한 대소 비교입니다. 사실 이제 다 중요한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차고, 두 번째가 이제 제곱의 차입니다. B는 사실은 교육 과정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차를 이용한 대소 비교라는 건 뭐냐면 내가 A 빼기 B를 했어. 0보다 크대. 그럼 이게 뭔 말이야? A가 B보다 크다는 얘기죠, 맞지? A가 B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소 비교를 할 수 있다. 어떤 이제 두 식이 주어졌을 때 이놈이 크니 이놈이 크니라고 그러면 한 놈에서 단 한 놈을 빼게 되면 우리가 그 부호를 가지고 대소를 판단할 수 있더라 이런 느낌. 괜찮니? 오케이. 자, 두 번째 제곱의 차는 우리가 A 제곱 E B 제곱보다 빼기 B 제곱을 씁시다. 빼기 B 제곱이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없지. 맞지? A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고 B가 1이라고 해봐. 당연히 부등식은 만족하지만 이건 안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여기에 단서가 하나 보는데 이제 A도 이제 0 이상이고 B도 0 이상이라는 단서가 붙어. 그러니까 이 둘이 모두 다 0 이상이라는 적을 만족할 때 이제 이런 대소가 성립한다면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같은 말이 된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제곱의 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대소를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괜찮아? 자,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주로 언제 쓸까? 제곱의 차. 원래 이거는 이제 실수의 대소에 관한 약속 혹은 정의에 가까워서 저게 근본이란 말이야. 근데 저걸로 안 될 때 더 이상 식 변형이 곤란할 때 우리는 제곱의 차를 쓰게 되거든. 그래서 이걸 쓰는 상황은 이제 주로 제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근호가 있거나 혹은 이제 그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식의 계속을 비교할 때 우리는 제곱의 차를 쓰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B를 이용한 대소 비교는 이제 만약 B분의 A가 1보다 크다라고 하자. 누가 더 큰 거야?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근데 이것도 사실은 단서가 붙는다. 무슨 단서가? 여기는 이제 이게 분수식이라서 양수 조건으로 주는 편이야, 보통 관례적으로. 그래서 이제 둘 다 양수라면 이제 B를 이용해서 대소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고, 얘는 보통 이제 아주 큰 수, 혹은 이제 거듭 제곱이나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하는 건데 아직 우리는 거듭 제곱은 배웠지만 거듭 제곱근은 이제 배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의 30제곱과 3의 20제곱 중에 누가 더 클까? 사실 그냥 비교해도 괜찮지 않았지. 근데 이제 얘를 보통 우리 비교할 때 이렇게 하는 거지. 2의 30제곱 분의 3의 20제곱 쓰고 지수를 서로 일치시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고쳐 쓰는 거지. 그러면 8의 10제곱 분의 9의 10제곱이 되니까 당연히 누가 더 커? 분자가 더 크잖아. 얘가 1보다 더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저건 분자가 더 크다라고 보통 이야기할 때 쓰는 겁니다. 실제로는 거의 쓸 일이 없어. 설명하는 김에 이제 세트를 묶어서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너희가 이제 대수 가서 그 지수 법칙을 좀 더 이제 많이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렇게 아주 조금 쓸모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60페이지에 선생님이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 했으면 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 한번 봅시다. 성균이 잘 이해하고 있어? 자, 그럼 해볼게.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절대부등식 중에서 이제 기본이 되는 것들을 좀 보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2차식과 관련이 있는데
쌤이 혹시나 앞으로 실수라는 말을 빼먹어도 그냥 실수인 겁니다.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ab보다 크다. 자, 이거를 보이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이런 거 시험 생각보다 잘 나온다, 그렇지? 자, 해봅시다. a 제곱 더하기 b 제곱에서 이제 ab를 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제일 기본으로 생각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던 이 식이야, 이 식이 제일 기본이야.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0 이상이라는 사실을 이용을 할 겁니다. 얘를 완전 조금씩 고칠 거예요. 빼기 ab 더하기 절반의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a 빼기 2분의 b 전체의 제곱이 될 거고 4분의 3b 제곱을 이렇게 만드시겠다. 그럼 이제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얘는 0 이상임이 이제 확실히 보장이 되는 거다. 여기가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뭐 써야 된다고 했지? 우리가 이렇게 증명을 할 때는 이제 이걸 해야 된다고 했었지. 등호 성립. 저거는 이제 언제 0이 되는지에 대한 확인.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거랑 얘는 언제 같은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언제 같아? 얘가 0이고 얘가 0이 돼야 되거든. 근데 얘가 0인 거는 좀 복잡한데 얘가 0인 건 깔끔하잖아. B가 0 돼야 되지, 맞지? B가 0이고 그 다음에 A-2분의 B가 0이면 되는 거야. 괜찮지? 근데 B가 0이면 뭐가 0 돼? 여기서 A도 0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야. 괜찮아? 그 다음 얘는 봅시다. 그 다음 얘는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 다음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대소 비교예요. 요거의 대소 비교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차를 이용한 대소 비교가 기본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좌변에서 우변을 빼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AB 더하기 BC 더하기 C. 이거 우리 1학기 때 곱셈 변형에서 했던 거거든. 혹시 기억나니? 이거 눈 마주쳐 보는데 어떡해? 기억 안 나? 그 왜 2분의 1 해가지고 2 곱하는 거? 네. 준이도 기억나니? 자, 그래서 얘는 이제 2분의 1로 하고 2배의 a제곱 2배의 b제곱 근데 사실 그냥 외우면 돼. 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랑 이거 해서 완전 제곱식 하나, 이거랑 이거 해서 완전 제곱식 하나, 이거랑 이거 해서 완전 제곱식 하나. 그래서 정리되게 되면 2분의 1. 그다음에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 근데 지금 쌤이 하는 거 있잖아. 지금 정말 잘 나온다. 그치? 이렇게 문제 풀면 모든 문제들 다 있는 것들이야. 잘 알아줘. 이렇게. 자, 근데 지금 여기 어떻게 돼? 0 이상? 0 이상? 0 이상. 0 이상을 세 개 답은 뭐야? 당연히 0 이상이죠, 맞지? 그래서 얘도 0 이상.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등호 성립 조건은 언제야? 0. 그러니까 a-b가 0, b-c가 0, c-a가 0일 때 성립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어차피 그 말은 a랑 b랑 같다는 말, b랑 c랑 같다는 말, c랑 얘랑 같다는 말. 따라서 a는 b는 c일 때 이제 등호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적어놓은 건 이제 산술기한데, 이게 산술기하는 사실 이제 근호를 포함한 식이기 때문에 2번을 하는 걸 쌤은 선호하는데 보니까 교과서에 전부 다 1번으로 설명을 하더라고. 그래서 쌤도 이제 이렇게 수능해서 교과서가 더 중요하지 않았지. 수능에서 이제 차로 증명을 하겠습니다. 자, A, B가 모두 양수일 때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B보다 큰 한테. 우리가 이 친구 이름이 산술 평균이야. 산술 평균. 산술 평균이라는 것은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눈 걸 가리켜서 우리가 산술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기하 평균이라고 부르는데 도형에서의 어떤 평균적인 의미를 담고 있대. 사실 쌤은 아주 와닿는 건 아니라서 적당히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튼 이제 그럼 이걸 우리가 비교를 하고 싶은데 2분의 A 더하기 B 빼기 루트 AB야. 그러고 보니까 작년에 이거 어떤 학교에서 시험에 나왔는데 실제로 증명하는 서술로
어느 학교인지 기억이 안 나지. 자 어쨌든 봅시다. 어떻게 하지 이거? 제곱. 그러니까 제곱 안 하고 한다니까 교과서에서 제곱 안 하고 1번으로 한대. 좋아요. 아니 교과서에서 교과서마다 다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쌤이 모든 교과서 확인을 하진 않았는데 한 3개인가 확인했거든. 근데 다 저거 그냥 차로 하더라고. 제곱하면 안 돼요? 이긴 하는데 맞지? 자 근데 이게 양수라서 이걸 쓸 수 있어. 여기다가 루트 a의 제곱 이렇게, 루트 b의 제곱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a 곱하기 루트 b 이렇게. 양수라서 이렇게 쓸 수 있어. 이거는 뭐 한 거지? 제곱근의 성질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잖아, 맞지? 그래서 저렇게 먼저 쓴 다음에 이제 통분을 하는 거야. 2분을. 루트 a의 제곱 마이너스 2루트 ab, 2루트 a 루트 b, 그리고 더하기 루트 b 제곱. 이렇게 쓰더라고. 오케이? 쌤도 처음에는 왜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선생님들을 따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0 이상 제곱이니까 맞지? 등호 성립 조건 언제야? 루트 A랑 루트 B랑 같을 때. 다시 말해서 A랑 B랑 같을 때 등호 성립 이렇게. 정확히 A와 B가 같을 때 이제 등호 성립이라고 써야 됩니다. 맞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괜찮니? 잘 이해하고 있어? 진짜 중요해, 진짜 중요해. 자, 그 다음 이야기를 합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두 친구가 있는데 그 두 친구도 정말 잘 나옵니다. 맞지? 삼각 부등식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이고요. 이제 중요한 증명 예제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다 교과서에 모든 교과서에 있는 건 안 돼. 대부분의 교과서에 있는 예제입니다. 동민아, 집중력이 살아있니? 네, 자 해봅시다. 첫 번째는 이제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 a 더하기 b보다 큰 합이다. 자, 뭐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당연한 일이거든. 근데 이제 저거를 이제 실제로 보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쌤이 아마 거기 써놨겠지만 얘가 0 이상이고 그 다음에 절대값 a 더하기 b도 0 이상이므로 우리는 제곱의 차를 이용한 배수를 비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 빼기 절대값 a 더하기 b의 제곱. 여기가 괜찮니?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정리하게 되면 그냥 아까 이제 우리가 지금 쓰게 될 성질이 이거거든.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 제곱과 같아. 그리고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절대값 ab와 같아. 그래서 요거를 그냥 바로 쓸 거라서 자 그러면 요거 제곱하면 이거에 의해서 그냥 a 제곱 쓰면 되지. 그리고 더하기 2 절대값 ab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쓰는 거야. 첫 번째 제곱을 정리한 겁니다. 괜찮아? 오케이. 두 번째 제곱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곱은 그냥 a 더하기 b 요거랑 요거랑 같다고 했어요. 그냥 a 더하기 b를 제곱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2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그러면 여기 a 제곱이랑 a 제곱이 씌워지고 b 제곱이랑 b 제곱이 씌워지고 그러면 는 절대값 ab 빼기 ab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여기가 괜찮니? 근데 쌤이 아까 그 저기 필기 노트에 있는데 안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 절대값 a는 항상 a보다 크나왔습니다. 저거 왜 그럴까? 우리가 어차피 이거를 증명을 하는 거는 사실 간단하거든. 어차피 a의 부호는 몇 가지밖에 없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밖에 없잖아, 그렇지? 근데 사실 0까지에서 세 가지가 있을 건데 a가 0 이상일 때 전제 성립한지를 확인하자. a가 0 이상일 때 절대값 a는 a가 되고 그 다음에 좌변은 그대로 a, 우변은 그대로 a니까 이 부등식은 성립한다. a는 a보다 크나 같으니까, 맞지? 두 번째로 a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돼? a가 음수가 되면 좌변은 마이너스 a가 되고 우변은 a가 돼. 근데 와 얘는 지금 이거 전체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잖아, 맞지?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음수잖아. 그러면 양수가 음수보다 크나 같다는 이 부등식 자체는 성립하는 게 맞지? 괜찮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부등식은 공식처럼 기억하는 겁니다. 요 부등식은 공식처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 a는 항상 a보다 크나 같아.
따라서 우리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오케이. 따라서 제곱의 차가 0 이상이므로 이제 원래 각각 0 이상이었기 때문에 주어진 부등식도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자, 그다음 뭐 해야 된다고 했었지? 그다음 뭐 해야 된다고 했었지? 등호 성립 조건. 자, 아직 뭐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맞지? 한 1년 뒤에 시험 칠 건데 뭐 괜찮아. 맞지? 힘이 없어? 아니요, 있죠. A랑 B가 0일 때 성립하잖아요. 아니, 절대값 AB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고. 네. 근데 이거 아까 외우자고 하지 않았니? AB가 0 이상이란 말이랑 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등식은 성립하고 등호가 성립할 때의 조건은 AB가 0 이상이다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 이렇게. 괜찮아? 진짜 잘했으면 좋겠어. 아까 쌤 이것도 강조했던 거 기억하지? 해교야. 네. 내가 때려줄까? 졸리고 그런 건 아니지? 졸려요. 이거 줄까? 꼭? 아니면 망고? 망고요. 물론 이제 그하고 무관하게 오늘은 많이 걸릴 거. 아니 근데 진짜 쌤이 원래도 사실 이렇게 하고 싶었거든. 얼마? 네. 원래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원래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날은 내가 이거 수업해준 날이 너희 집 본 날이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쌤이 엄청 간단하게 확 하고 이제 막 넘어갔었던 거지. 그래서 성윤이가 들었는데 왜 하나도 안 되죠? 막 이러더라고. 엄마 너한테 한 말이야. 자 여튼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괜찮아? 괜찮아? 진짜 괜찮아? 네. 이렇게. 성윤아 집에 가서 절대 부식 푸는데 왜 이렇게 쉽지 하면서 풀려야 되지 않을까? 집에 가서 가면 여기서 풀겠지만 네? 아. 왜요? 풀면 안 될까? 아니, 집에 가야 돼요. 집에 가야 돼요. 해결을 보내줄게. 해결을. 아니, 저는. 넌 지금 시험 끝난 지 얼마? 한 3주 됐지? 아니, 아니죠. 그리고 오늘 해결은 약간 고마워. 원래 와야 될 사람 5명인데 그 5명 중에 해결 한 명 온 거야. 저도 안 온다 했잖아요. 너는 절대 부등식 못 하잖아. 아니, 그거 아니, 집에서 영상 볼 수 있는데 온 거잖아. 아 그래 오케이. 자 여튼 합시다. 자 그다음에 이거 넘어갑시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증명이라는 거는 약간 이미 만들어져 있는 틀에 사실 집어넣는 거에 좀 가깝거든. 그래서 이제 그 증명하는 기본적인 방법들을 외우는 게 사실 조금 필요해. 이렇게. 자 일단 봅시다. 그 다음 얘도 삼각부등식인데 이 친구는 조금 독특합니다. 절대값 a 빼기 b가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보다 크면 안 돼. 희교야, 네? 얘 본 적 있어? 아니요. 기억이 안 날 거야. 방학 때 하긴 했어. 자 어쨌든 그렇다 치고 저거 항상 성립할 것 같아. 네. 똑똑. 자 어쨌든 근데 이제 사실은 좀 애매하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저걸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오진 않는데 나오면 꽤 많은 학생들이 감점을 많이 당합니다. 감점을 많이 당합니다. 오케이. 자 우리 아까 쌤이 여기 막 지웠거든. 대소 비교는 몇 가지 이야기했지? 3가지. 차, 제곱의 차, b. 선생님 방금 쌤이 뭐라고 그랬지? 3가지. 그러니까 3가지 뭐? 차, 제곱에 차, B. 너 손가락이 약간 삐꾸였다. 쌤이 막 그거 할 때 다 생각하면서 적어. 좀 여기부터 안 적어. 여기부터 적어. 아, 당황했지. 자, 어쨌든 봅시다. 이게 어쨌든 이제 근데 이 친구는 뭘 쓰는 걸까?
제곱차. 제곱의 차를 쓰는 게 맞거든. 근데 문제는 제곱의 차를 쓸 때 그냥 쓰면 되는데 안 된대. 쌤이 아까 이렇게 썼잖아. a 제곱 빼기 b 제곱이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있냐고요. 없다고 맞지. 뭐가 있어야 돼? 여기 앞에 뭐라고 썼었지? 이거 쓰고 이렇게 되어야지만 이게 같은 말이 된다고 했었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서는 뭐 했어? 쌤이 이걸 썼잖아. 0이상 썼잖아, 맞지? 근데 여기는 얘가 0이상인 거 맞아 안 맞아? 통렬하지 절대값인데 맞지? 얘는 아닐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첫 번째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작을 때. 두 번째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나눠서 푸는 게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야. 사실 이제 창문처럼 객관식이나 단답으로 나오면 어차피 이걸 줄 수밖에 없잖아, 맞지? 빈칸을 만들더라도 어쨌든 정보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를 줄 수밖에 없거든. 막연하게 서술형을 빡 놔버리면 저 생각을 못하면 저거 점수만큼 날아가는 거야. 어떤 구조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근데 이거 확인하는 거 너무 간단해. 이렇게 하게 되면 좌변은 뭐야? 좌변은 0 이상인데, 그치? 우변은 뭐가 돼? 우변은 음수잖아, 맞지?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보다 이 친구가 더 큰 거잖아.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뭐 돼? 음수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성립한다. 즉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작을 때는 그냥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오케이? 등호도 성립하지 않고 그냥 이제 뭐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면 낫겠지. 절대값 A 빼기 B가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상황이 되면 이제 어떻게 돼? 이거일 때는 절대값 A 빼기 B가 0 이상이고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도 0 이상이므로 이제 뭐 해도 괜찮아? 뭐 해도 괜찮아? 제곱의 차를 해도 괜찮아. 오케이. 제곱의 차를 쓰겠다는 얘기지. 그럼 절대값 A 빼기 B의 제곱 빼기 그 다음에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의 제곱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A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A 제곱 B 제곱 지워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정리되기를 똑같이 아까처럼 절대값 AB 빼기 AB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까 여기서 이게 뭐라고? 항상 0 이상이야. 맞지? 얘도 0 이상이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에서 모두 성립함으로 주어진 부등식은 모든 실수 AB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괜찮니? 이렇게 끝내면 될까? 이렇게 끝내면 될까? 등성도 쓰고. 오, 그치. 해야 돼. 어쨌든 이게 시험에 쓰임이 우리 동네에서는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봤어. 그러니까 완전 풀 서술형으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서술을 하세요는 딱 한 두 번 정도밖에 못 본 것 같거든. 근데 그때는 어쨌든 감점 요소 엄청 많다. 얘는 등성조도 어려워. 왜냐하면 여기 아까 쓰면 등성조 이거라고 했잖아요, 맞지? 근데 얘는 그렇게 쓰면 안 돼. 왜지? 우리는 이거 1대 등성조가 성립하거든. 맞지?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써야 되냐면 등호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A, B가 0 이상이고 이거 그리고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거나 같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지만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가지고 등호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이해했어? 그래서 만약 이제 그 등성조를 쓸 때는 단 등호를 성립을 했을 때 요거랑 요거 두 개 다 만족한다고 써야지만 정확히 점수를 받을 수 있어. 근데 이미 위에 써있는 또 써야 돼요. 또 써야 돼.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등성조는 따로 독립적으로 써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쌤이 약간 이제 편하고 싶어서 이렇게 쓴 거고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너희가 시험 때 이제 이렇게 쓸 마음이 여유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 그리고 단 등호는 요게 주황색이 딱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사실 저거랑 별개로 써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1, 2에 의해서 이제 부등식이 성립한다. 그리고 그때 등호는 이럴 때 성립한다라고 써주는 거라서 괜찮니?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여기까지 맞아. 예를 들어서 기말고사가 너무 쉽게 나와버려서 이거 하나 맞추면 100점이야. 그리고 이번에 개성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험이 좀 쉽게 나왔어 평소보다. 그래서 소수를 엄청 세게 갔어. 원래 그래. 그러니까 시험이 쉬워지면 서술형으로 점수를 막 깎는 거야. 딴 애들도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어? 시험 쉬울 때는 막 이상한 걸 막 깎아. 서술형에서 단답형이나 서술형에서. 근데 이제 시험이 어려우면 점수를 주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 뭐 어쨌든 이제 그래서 만약 이제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면 요거까지 다 써줘야 점수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어쨌든 이거 안 들어가도 까야 되고 등성 중에서 요거 안 들어가도 까야 되고 다 그런 거야. 오케이? 뭐 근데 막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사실 이제 결국 이걸 다 외워야 되는 거잖아, 맞지? 사실 자연스럽게 이해해서 이렇게 되면 좀 많이 속단이 되었다는 얘기거든. 그렇게까지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의도적으로 좀 주의를 기울여서 외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괜찮니? 이거는 너무 평화롭다. 뭐. 시험에 나오면 너희 이거 빈칸 이상이 아닐 테니까, 맞지? 또 보자. 너희 학교 쌤이 아야 그래도 난 너희도 시험 잘 쳐야 된다. 아니야. 시험 무조건 쳐야 잘 칠 수 있게 나오는 건 잘하지.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시 증명인데 코시 증명은 가볍게 한번 하겠습니다. 코시 그러니까 이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그리고 x 제곱 더하기 y 제곱 그리고 ax 더하기 by가 전체 이렇게 주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걸 증명을 하래. 그럼 얘는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뭘로 증명할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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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차피 방금 몇 가지밖에 없어. 세 가지. 근데 세 번째 거 어차피 쓴데 안 쓴대.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걸 거 아니야? 네. 뭐겠어? 제곱. 이거 제곱하면 식이 될 것 같잖아. 맞지? 그래서 그냥 얘는 찹니다. 복잡하지? 아 그리고 이거 증명 문제는 꽤 많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아서. 그리고 교과서 코시에서 아까 그 우리 성윤이 기억력 테스트 한번 해볼까? 우리 절대부등식에서의 목표 세 가지 기억하니? 절대부등식이요? 여기 내가 여기 아까 시작할 때 막 쓰고 시작했. 준이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 우리 한 명당 하나씩 하자. 세 명이니까. 완전 깔끔하다, 그렇지? 먼저 말하는 사람이 제일 쉬운 거 하면 되지. 미정계수.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제일 위에 썼던 거, 두 글자 딱 썼던 거. 우리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뭐야? 증명. 맞지? 오케이. 자, 근데 어쨌든 최대 최소 도구로서 코시랑 산술기하를 쓰거든. 넌 그거 지금 배우고 있다고 했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코시랑 산술기하를 도구로서 쓴단 말이야. 근데 산술기하는 약간 여지가 있어.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그렇게 써도 되는 것들이 열려 있거든. 근데 코시는 아예 도구로서 사용되는 방법이 한 번도 안 나와. 문제 자체가 아예 없어.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 거의 우리 지역에서의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한 2020년, 21년 정도까지는 코시가 시험에 나왔거든. 근데 그 뒤로는 안 나와. 물론 이제 신일이나 이런 개성이나 이런 데서 나오긴 합니다. 거긴 수업 때 해주고 이제 내겠지. 너희도 수업 때 해주면 당연히 준비한 게 맞아, 맞지? 해주면. 우리 너희 학교 쌤들 생각보다 열심히 준비해 준다던데. 그래요? 애들이 그러더라고. 아니야?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때 지영이가 우리 너 같은 쌤 듣잖아. 근데 수업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자, 어쨌든 지영이가 한 말이니까 같은 말이니까 같은 수학생이지. 너희 수학생은 같아? 둘이? 공부는 뭐 어쨌든 좀 이제 스킬 같은 것도 설명하고 하신다던데. 그래서 이제 해주면 이제 시험에 나올 여지가 있는 거야, 맞지? 그래서 대신에 코시가 그럼 교과서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 저거 증명하라. 오히려 그래서 증명 문제가 더 많이 나와 사실. 물론 이제 워낙 색깔이 강한 주제다 보니까 띄엄띄엄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나올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해결처럼 뭐 제곱이 이런 문제 망하는 거지. 물론 시험 때 강조할 필요 없다, 맞지? 선생님이 그렇게 강조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번에도 배신 당하긴 했는데. 자,
여튼 이제 그냥 차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 하는 얘기야? 전개하는 거야. 우리가 아까 증명하는 거는 사실 보니까 다 뭐였던 것 같아. 그냥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해 증명했던 거 생각해보면 전부 다 제곱 만들어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에 쓰는 거야. 그밖에 없어 사실은 거의. 이거 쓰는 겁니다. 해봅시다. 전개하면 a 제곱 x 제곱. 요렇게 하고 요렇게 쓰겠습니다. a 제곱 y 제곱 더하기 b 제곱 x 제곱 그리고 b 제곱 y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x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a b x y 이렇게 해서도 괜찮겠지? 그리고 b 제곱 y 제곱 이렇게 만들어져.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제 a 제곱 x 제곱이랑 a 제곱 x 제곱 지워지고 b 제곱 y 제곱이랑 b 제곱 y 제곱 지워져. 그리고 나서 요 남은 식들을 잘 보게 되면 뭐가 보이니? 완전 제곱식이 보이는 거야. ay 마이너스 bx 전체의 제곱. ay 마이너스 bx 전체의 제곱 이렇게 만든 거죠. 얘는 이제 실수의 제곱이잖아. 여기 원래 a, b, x, y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거든. 실수라는 조건이 있단 말이야. 실수의 제곱이라서 얘가 0 이상인 건 사실 당연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모로 증명이 끝난 거야 이제. 그리고 뭐 하면 된다고? 계속 가는 거죠. 등호 성립 조건 맞지? 그래서 AY가 BX일 때 등호가 성립.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가 항상 요 모양으로 딱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 문자들이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요렇게 기억하는 게 생각보다 헷갈리거든. 보통 어떻게 많이 쓰냐면 이거 우리 어디에서 많이 본 식이지?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식이잖아.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 또는 이제 사실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양면을 XY로 나눠버리는 거야. 그러면 AB로 나눕시다. AB로 나누게 되면 A분의 X는 B분의 Y 이렇게 바뀌어. 그래서 이제 이걸로 외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로 외우라는 사람이 있고 이걸로 외우라는 사람이 있거든. 쌤은 사실 개인적으로 이걸 조금 더 선호하긴 합니다. 비례식이긴 한데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얘가 이제 이대로 읽으면서 A 대 B는 X 대 Y 이렇게 바로 보여서 조금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 코시가 사실은 이제 이거 말고 이렇게 되어도 성립하거든. 사실 무한 확장 가능해.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된 이제 이야기가 이제 나중에 대학교 가면 배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AX 이렇게도 성립한단 말이야. 개수가 계속 늘어나도 계속 성립해. 그러니까 괜찮아? 자 그러면 이때도 뭐가 성립하냐면 저렇게 쓰게 되면 A 대 B 대 C는 X 대 Y 대 Z 이게 성립해서 약간 외우기 쉽다는 장점이 있어. 그러니까 확장이 좀 더 편하게 돼서 쌤은 이제 이렇게 외우기를 권하는 편입니다. 괜찮아? 자 그러면 중요한 증명을 다 한 것군요. 여기까지가 이제 파트 1입니다. 파트 1. 자, 우리 그 시너지 책 잠깐 봅시다. 자, 202페이지로 가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이제 실수의 성질을 이용한 절대부등식이라고 유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방금 이 증명을 했던 것들의 방법들을 이용해서 참고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잘 해보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시키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 다음에 유형 2번은 이제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거고 지금 방금 했던 것들은 이제 제곱을 이용해서 제곱의 차를 이용해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괜찮겠군요. 잠깐. 아 책이 쌤이 예서 기억하고 있는 거랑 약간 다르게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자, 그 원래 이제 요거 말고 약간 사이드한 얘기로 요런 게 있긴 하거든. 우리가 이제 2차 부등식에서도 그 항상 성립하는 상황들이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 0보다 크다. 이런 것도 사실은 일종의 뭐지? 일종의 절대부등식이야. 항상 성립하니까 알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억을 좀 해놓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제
사실 메인 주제가 쌤이 방금 이야기한 것들이 맞긴 하거든. 근데 이제 그 중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나오다 보면 그 중에 한 개 정도가 저런 것들이 섞여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 그거가 유형으로 있다고 쌤이 착각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걸 이제 보려고 했더니 없네? 당황한 겁니다. 어쨌든 이제 아마 명제 단원에서 우리가 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있었어가지고 중복을 넣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이렇게 엮여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혹시 이거에 관련돼서 질문 있어? 그러면 정말 그래도 우리 나 문제 몇 개만 같이 봅시다. 1158번 봅시다. 1158번. 다음 중 절대부등식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어. 절대부등식이 아니다는 말은 이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 맞지? 이렇게. 네. 답이 이제 너무 앞에 있어서 1번이라서 약간 별론데 이제 항상 명제나 이런 쪽 공부할 때는 이제 각 선지의 참 거짓을 이제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 5번부터 볼게. 5번을 보게 되면 절대값 a 더하기 1 그리고 절대값 a 더하기 1. 이 친구는 절대부등식일까 아닐까라고 묻는 거야. 그럼 좌변이 0 이상, 우변이 0 이상이잖아, 맞지? 그럼 제곱의 차를 이용해서 비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해봅시다. 절대값 a 더하기 1의 제곱. 근데 성윤아, 혹시 왜 제곱의 차를 이용하는지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소를 비교하려면 원래 그냥 빼면 되거든. 근데 이제 봐봐, 내가 이거에서 이걸 뺐어. 그리고 뭐 하지?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판단을 진행할 수 없다. 그래서 제곱의 차를 하는 거야. 어떤 말 하는지 알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판단이 되는 문제는 차로 하는 게 제일 좋아. 왜? 그게 가장 기본이니까, 맞지? 근데 판단이 안 되는 문제는 제곱의 차를 쓰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절대값 식구는 그런 거 있을 때 자, 진행을 해봅시다. a 제곱 더하기 2 절대값 a 더하기 1 빼기 a 제곱 빼기 2a 빼기 1 이렇게 돼. 그러면 지워지고 2배의 절대값 a 빼기 a가 되고 아까 이야기하기를 얘는 항상 0 이상이라고 했잖아, 맞지? a가 0일 때 등호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친구는 항상 성립하는 거 맞네.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지 하나하나 확인이 어때? 조금 귀찮다, 맞지? 그래서 여기를 적당히 공부하고 결국 못하는 사람이 많아. 생각해봐. 선지 하나 이렇게 보통 우리 객관식 선지 수학에서 선지 하나 다 풀면 기분이 어때? 보통 그렇게 하지 않잖아. 문제를 풀고 선지에 답을 체크하는 구조잖아, 맞지? 얘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공을 들여야 될 타이밍에 공을 들여놔야 편하게 진행할 수 있어. 왜냐면 이게 이런 식의 형태가 뭐하니 많을까? 제한적이잖아. 당연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그래서 보던 거 계속 나오는 순간부터 좀 열심히 하다 보면 그거는 명제 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4번도 한번 봅시다. 4번은 그냥 바로 차를 쓸게. 얘는 차로 바로 풉니다. 요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좌변에서 우변을 빼게 되면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요 친구랑 더하기 1 해서 완전 제곱식 만들고 이 친구랑 이 친구 더하기 1 해서 완전 제곱식 만들면 되겠지.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0 이상이 되고 A와 B가 모두 1일 때 등호가 성립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4번도 절대부등식입니다. 자, 1번을 쌤이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1번은 A 더하기 A분의 1이 2보다 더 낫다 해줘. 그럼 이제 이걸 내가 A 더하기 A분의 1에서 1을 빼게 되면 얘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A분의 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면 A분의 A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쓰면 되나? 되나? 저기 제곱에 걸려있는 건 A-1만이야. 분모 있는 A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몰라. 분모가 음수면 저 식의 값은 음수가 돼. 어떤 말인지 알겠어?
즉 이게 항상 성립한다 보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즉 A가 양수일 때만 주어진 부등식은 성립한다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양수일 때만 성립한다는 말은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잖아. 절대 부등식이 아닌 거야. 흥민이 이해하고 있어? 준이도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이제 1번은 절대 부등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161번이랑 1164번을 풀어보십시오. 61, 64. 귀찮은 걸 해야 돼 얘는. 그래야 좀 잘할 수 있어. 그 근거가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러면 실제로 좌변 제곱하고 우변 제곱해서 빼서 그게 항상 영상으로 확인해야 돼. 쌤이 계속 하는 거 있잖아, 맞지? 그걸 해야 돼. 해. 그래. 그건 제곱 안 해야지. 근거가 있잖아, 맞지?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잖아, 맞지? 이렇게 쓰고 얘랑 빼고 얘랑 빼면 뭐가 남아? 그렇지. 그러면 그게 어때? 0보다 큰 같잖아. 그렇지. 여기 등호 써줘. 여기 등호 써줘. 정리한 게 보잖아. 그래서 이제 이걸 제곱해서 이거 제곱을 뺐는데 이제 걔가 a 제곱이랑 같고 그게 0 이상이므로 결국 이 친구가 이 친구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리고 등호 성립할 때는 a가 얼마일 때? 이거 0 되려면 a가 얼마야? a가 0일 때 등호 성립을 해. 근데 여기서 양수의 입이라는 조건이 있었구나, 맞지? a가 0이 될 수 있어, 없어? 등호 성립하지 않으니까 얘가 더 크다는 거야. 괜찮아? 보자. 너무 나고 있어. 이 디귿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응? 디귿 똑같이 제곱해서 빼면 되지. 어떻게 빼요? 제곱을 해봐. 제곱 한식 어디 있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응. 잠시만. 오, 티귿은 안 되네. 너도 못했지? 네. 티귿은 안 되네.
티귿은 어렵다. 티귿은 쌤이 할게. 자, 이 친구는 이제 지금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보려고 했고 A와 B가 모두 양수라는 조건이 있거든. 근데 이제 사실 방금 그 제곱을 구해봐서 알겠지만 내가 이 친구 제곱하고 루트 B 제곱하고 그다음 빼기 2 루트 AB 전체를 제곱하게 되면 결국 정리되기를 2A 더하기 B 더하기 2 루트 2AB 이렇게 되나? 그리고 빼기 4AB 이렇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식을 간단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맞지? 그래서 얘는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없고 여기서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생각했으면 하는 거는 이게 그 성립하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가 좋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쌤이 이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한 것 같아. 그냥 성실하게 할게. 2 루트 AB 그 다음에 빼기 루트 2에 그냥 이렇게 할게. 만들어지게 되면 잠시만 쌤이 생각한 것도 안 되는데. 이건 진짜 가만히 잠깐만 조금만 생각하겠습니다. 잠깐 딴 거 하고 있도록 하십시오.
자 봅시다. 그 쌤이 아까 떠올렸던 생각으로 일단 적당히 뭉개야 되는 것 같고 그 뭐지?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보일 때는 그냥 발레를 들 것 같아, 맞지?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발레를 들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쌤이 좀 이렇게 판단을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좀 작아질 때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커지면 성립하지 않아.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저기에다가 A에다가 2를 집어넣고 B에다 4를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되지? 좌변은 2 더하기 2가 되게 맞지? 우변은 2루트 8이 되거든? 2루트 8은 얼마야? 4루트 2가 되는 거지.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잖아, 맞지?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쉽게 보일 수 있어. 오케이? 그리고 이제 쌤이 좀 그 아까 착각했던 게 요거를 이제 적당히 피해갈 방법이 사실 있었는데 쌤이 이제 못 돌렸어. 어쨌든 해봅시다. 그리고 결국 2루트 AB가 이제 이 루트 2A 더하기 루트 B보다 클 때가 있다는 사실을 보이고 싶잖아, 맞지 지금? 근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요거는 그냥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해줘. 그러니까 2루트 AB는 누구보다 크냐 하면 그 루트 2AB? 쌤이 이제 원래 이 식을 보고 떠올렸던 생각이 이거야. 근데 쌤이 착각해서 이제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 친구보다 이 친구보다 이 친구가 큰 거 맞지?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 난 요게 요거보다 클 때가 있다는 사실을 보이고 싶은 거야. 이건 그냥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고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루트 2AB에서 빼기 루트 2A 빼기 루트 B를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더하기 1 빼기 1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제 그 식 변형에 의해서 이런 걸 할 수 있게 되거든. 근데 A와 B가 충분히 커지게 되면 이 값이 양수가 되는 걸 보일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선생님이 지금 혹시 이해하고 있어? 다시 요것만 조금 해줄게. 그러니까 이 친구를 루트 2A 곱하기 루트 B로 고쳐 쓸 수 있거든. 그러면 내가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루트 2A로 묶어낼 수 있어. 루트 2A로 묶어낼 수 있고 그러면 루트 B 빼기로 고쳐 쓸 수 있겠지. 이 친구도 루트 B 빼기로 고쳐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얘를 묶어내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거야.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쌤이 그 임시 변통으로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라서 엄청 중요한 거 아니야, 알았지?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그러니까 이 식의 값이 1보다 크게 되는 그 A 값이 A와 B의 값이 존재한다면 결국은 이 루트 2AB가 루트 2A 더하기 루트 B보다 더 크다는 얘기고 얘는 그보다 더 큰 놈인데 당연히 더 클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제 항상 그렇게 되는 상황이 존재할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가지고 저 디귿을 만족하지 않는 AB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다시. 지금 이렇게 식이 만들어졌잖아, 맞지?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 자, 요거는 쌤도 당황. 이게 보고 나도 당연히 제곱의처럼 간단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던 문제라서 약간 당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쌤이 1164번도 해보라고 했거든. 요건 잘했니? 1164번은 여기서 이제 기억은 아까 우리 했던 거 맞지? 삼각부등식이라고 하면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리을도 우리가 삼각부등식이라고 했던 거야. 근데 이제 니은과 디귿만 확인하면 되는데 이제 니은하고 어쨌든 둘 다 제곱의처럼 하면 될 것 같은데 니은은 조금 복잡하긴 하겠군요. 똑같구나 어차피. 니은은 리을의 특수한 케이스라고 보는 게 맞겠군요. 자 여튼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했어? 질문할 거 없어? 근데 니은 약간 조금 또 안 했었어? 네. 자식
어디까지 했어? 중이야? 대답해줘. 질문하고 싶은 게 뭐야? 이런 지금 봅시다. 자 볼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 리얼은 아까 했던 그 삼각부등식 분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거 찾아보면 될 것 같고 니은과 디귿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보면 이제 절대값 a-b, 절대값 a-b가 주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똑같아. 얘는 0 이상이고 얘도 0 이상이니까 결국 제곱의 차를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a 빼기 b의 제곱 빼기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의 제곱 이렇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 제곱 같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는 어떻게 고쳤어도 괜찮냐면 a 빼기 b의 제곱으로 고쳤어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 친구도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 전체의 제곱으로 고쳤어도 괜찮아. 요거를 하는 게 이 문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이거 한 거야 맞지? 절대값만 괄호로 바꾼 거야. 그럼 어떻게 되지? a 제곱 빼기 2ab 더하기 b 제곱 그다음 빼기 a 제곱 빼기 2 절대값 a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짠짠짠 치워져서 2배의 절대값 ab 빼기 ab 이렇게 만들어지. 괜찮니? 자 디귿 봅시다. 디귿. 자 디귿은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 a 빼기 b 그리고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이렇게 주어지는 건데 이걸 제곱한 거에서 이걸 제곱한 걸 빼면 되겠지.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에서 빼기 절대값 a 빼기 b의 제곱.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2 절대값 ab 그리고 더하기 b 제곱 빼기 a 제곱 빼기 2 여기는 2ab겠군요. 절대값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더하기 b 제곱. 그럼 b 제곱 a 제곱 b 제곱 a 제곱 그래서 2배. 여기는 더하기로 나오겠다, 맞지?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이 친구가 항상 이것도 0 이상이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확인을 해보게 되면 어차피 이 AB가 한 덩어리잖아, 맞지? 그래서 절대값 AB가에 대해서 이제 다시 첫 번째로 절대값 AB가 0 이상이면 AB가 0 이상이면 절대값 AB 더하기 AB는 그냥 2AB가 될 거고 얘는 0 이상이야. 그렇지? 두 번째로 AB가 음수가 되게 되면 절대값 AB 더하기 AB는 절대값을 풀 때 얘가 마이너스 AB로 풀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0이 될 거야. 괜찮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식의 값은 항상 0 이상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괜찮지? 0 이상이거나 0이니까 맞지? 그리고 이게 0이 될 때는 어째? 0이 될 때는? 0이 될 때는 AB가 0 이하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AB가 0 이상이라서 0 등호를 이쪽에 붙였잖아, 맞지? 근데 얘가 0이 되는 상황을 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등호가 성립하게 되는 상황을 보면 얘가 0이에요. 그리고 얘가 음수일 때도 0이 됐잖아, 맞지? 결국 등호 성립 조건은 AB가 0 이하일 때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괜찮아? 자, 아까 저거는 이따가 쌤이 밑에서 해설 한번 확인해보고 쌤이 추가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심이 될까?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제 최대 최소 구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